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풀이 법용이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용어는 바로 상소입니다. 이 재판에서 상소한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상소하면은요, 변호사님, 저는 사극에서 본 왜 상소문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님께 올리는 거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법률 용어 상소는 어떤 뜻인가요? 네, 그 상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 개념을 정의하는데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 좀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법원에다가 돈을 갚아라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건 1심. 그래서 1심과 2심과 3심이 있는데 네. 1심은 예를 쉽게 얘기하면 지방법원, 뭐 네.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통상적으로 다 1심이고요. 그러면 1심에서 판단이 내가 주장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재판을 한번 해달라라고 다시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제 2심 할 때는 항소라고 하고 네. 또 2심에서 내가 또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예를 들면 판단을 받았는데 네. 내가 다시 뒤집어서 이길 수도 있고 예. 또 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하는 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상소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재판을 받았는데 예. 내가 주장하는 게 안 받아들여졌을 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불복 신청 절차를 네. 포괄적으로 상소라고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네요. 예. 역시 차분하게 참 답변 잘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의미로 항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항소라든지 상고라든지 이런 용어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상소하는 쓰임새가 다른 건가요, 그렇다면? 상소에는 포괄적으로 이제 상소는 구분적으로 얘기하면 예. 항소와 상고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설명하면 그 항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처음에 재판을 제기를 했을 때 1심 법원에 제기를 하고요. 네. 그 1심 법원에서 내가 주장을 하고 입증을 했는데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법원에서 내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게 아니다. 네. 라든지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갚았다더라. 그러니까 청구하는 거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네.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판단해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2심인데 네. 그렇게 다시 이의 신청을 할 때, 불복 신청을 할 때 그거를 항소라고 하고요. 또 2심에서 다퉜습니다. 네. 다퉜는데 내가 졌어요. 또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을 좀 잘못했다. 법률적으로 뭐 입증 책임이라든지 어떤 원칙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법률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고라고 하고요. 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을 올라갈 때는 대법원 이런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정해놨어요. 법률심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상소의 범위에는 항소가 있고 또 2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갈 때 한 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소할 수 있는 경우와 상소할 수 없는 경우가 또 따로 있나요?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상소를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심에서 네. 내가 졌어요. 네. 상소라고 하는 건 항소라든지 상고는 그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이겼는데 상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상고를 해서 내가 억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퉈볼 실익이 있어야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심에서 다시 웬만하면 다 항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내가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거는 당연히 항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어떤 재판 절차를 할 때 예외적으로 재판장님이 법원에서 소송지휘를 하는 그런 그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불복할 수 없도록 네. 법 조문에 몇몇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가
불리하고 억울한 경우에는 다시 상소를 할 수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누구나 법적으로는 뭐 어떤 경우든 상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네. 이제 실익에 따라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한자로 좀 구성이 돼서 네, 말 그대로 보면 상소를 내가 제기를 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근데 내가 500만 원을 이기고 500만 원을 졌어요. 네,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사람한테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해요. 근데 내가 청구할 땐 1,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500만 원은 지고 500만 원은 이긴 겁니다. 아, 그랬는데 내가 진 부분에 대해서 이 네. 사람이 500만 원 나한테 이기게 해준 건 좋은데 내가 나머지 500만 원 청구해 준 거는 그 판결의 이유에 난 아, 네네. 승복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합니다. 음, 그랬을 경우에 항소심에서 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해봐요. 예, 그랬을 경우에 그 판단이 내가 500만 원은 내가 이긴 건 불복 안 했잖아요. 그쵸. 거기에도 다 미친다. 아, 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로 상대방은 1,0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청구한 사람이 500만 원을 이기고 네. 500만 원 졌어요. 네, 그러면 청구한 사람이 500만 원 진 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아, 근데 상대방이 안 했어. 네, 아, 나는 그냥 그거 승복할래 안 했어. 예, 상대방은 500만 원 또 받아야 된다고 청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항소심은 내가 다투는 부분에서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럼 500만 원을 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판단을 할 때 네, 항소 고등법원에서 다투는 500만 원만 판단을 해요. 그럼 예. 내가 1심에서 이긴 500만 원은 네, 그대로 자연스럽게 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에서 부대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이 부대 항소는 뭐냐면 예, 예, 상대방이 500만 원을 내가 졌으니까 다퉜으면 네. 그 항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고등법원에서.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가 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도 그거에 편승해서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아, 그거를 부대 항소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좀 좀 더 디테일해지니까 이제 머리가 좀 어렵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많이 이해가 잡히셨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법률 용어풀이 법용이 오늘은 상소에 관련한 얘기 들어봤습니다.